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곤란하시거나 더 번거롭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의 휴일 근무 관련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근무라든가 또 휴일 근무, 또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휴업이나 휴직, 또 해고 관련해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직장에서의 부당 대우, 또 권고사직이라든가 연차수당, 야근수당, 또 여러 가지 퇴직금 산정이라든가 산재보험, 또 산재 관련해서 산재사고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다방면으로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우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우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유민 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은 직장이나 또 근로자들 어떤 상담이 좀 많습니까? 아무래도 그 연초다 보니까 네. 이제 연차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월달, 2월달에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차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상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연차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지급인가요? 후지급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월간 단위 연차가 있고 연간 단위 연차가 있는데 네. 그 연간 단위 연차 우리가 보통 알고 1년 근무하면 15개가 생긴다라고 하고 하는 연차는 1년을 근무한 대가 8월 이상 근무했을 때 15개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일단 생겨서 그걸 1년 동안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사용을 하는 기간 동안에 못 사용한 부분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그 1년이 사용 가능한 시기가 지난 다음, 그 다음에 해 1월달 급여라든가 이럴 때 그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발생 시기와 수당으로 전환되는 시기 이렇게 두 개가 좀 구분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좀 그 연휴 기간 수당 때문에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예, 제가 지금 물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네. 3일절에는 휴일 수당으로 150불 주셨는데, 회사에서. 네. 설 연휴 때는요. 근데 3일절에는. 예? 설 연휴. 예, 설 연휴 때는 휴일 수당을 일하니까 150불을 주셨는데, 네네네. 3일절에 같은 연휴 기간인 것 같은데, 이때는 그냥 100% 일만 하라고 하고, 별도 수당을 안 주셔서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뉴스 듣기로는 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요? 그 회사가 예. 그 본인 포함해서요, 사장님 빼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있는 그 국가가 정한 그 휴일들입니다. 공휴일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날이 반드시 그 유급 근로자들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유급휴일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다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들에 따라서 있는 휴일들, 공휴일들은 유급휴일로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 개정된 법이 그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300인 이상이거나 관공서들 중심으로 갔고요. 공공기관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30인에서 300명. 요 사이에 있는 사업장들한테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화 주신 분 사업장 같은 경우 15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정 휴일은 사실 우리가 일주일 근무를 하면 하루에 유급 휴일을 줘야 되거든요. 만근을 하면. 예, 그러니까 예. 통상적으로 일요일이긴 한데요. 예. 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 주말에 일을 해야 되면 평일날 쉬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예, 예, 예.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 줘야 되는 유급 주휴일 빼고 예. 5월 1일 근로자의 날 예, 예. 이때 빼고는 사실 반드시 유급 휴일로 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서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30명 이상 사업장은 우리가 소위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이라고 하는 예. 공휴일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이 반드시 유급휴일인 경우는 아니고요. 아, 예. 무슨 말씀이냐면 서비스 업종은 일요일 날 아예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주고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뭐 이런 날들은 반드시 유급으로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전 설날 거는 좀 더 받은 거네요. 그 회사에서 배려해서 준 거네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그런가요? 말씀이냐면 예. 지금 15명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 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네. 취업규칙, 사규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 예. 아마 설 연휴 때는 근무를 하셨을 때 150%를 받았고 네. 이번 3일절에는 근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지급받았다면 네. 취업규칙 상에 예. 그 사규상에 예. 설 연휴는 유급휴일이고 예. 3일절은 휴일이 아닌 걸로 돼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봐야 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돼 있으니까 회사 사규로 네. 휴일날 근무를 했으니 150%를 지급하셨을 것 같고 네. 3일절은 그 공휴일이긴 하지만 사규상으로는 빨간 유급휴일이 아니니까 네. 그날 근무는 정상 근무로 봐서 100%만 지급한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내년부터는 다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회사에서 정한 유급 휴일하고 네. 사실 3일절이면 법정 공휴일 아닙니까? 모두 다 전 국민이 아닙니다. 노는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 개정되기 전, 그러니까 네. 2020년 이전이죠. 네. 이전으로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관공서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동사무소나 아니면 뭐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뭐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10인 이하라든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런 법정 공휴일에도 다 근무를 한다고 하는 곳도 있다. 근무를 해도 100%만 주는 거죠. 유급 휴일이 아니라 예. 법정 공휴일인데도 아까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도 이전에는 네.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 주휴일,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소정근로 일을 만근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토요일까지는 만근을 하면 하루에 유급 휴일을 부여해줘야 되는 거. 그것과 근로자의 날에 관한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월 1일 네. 그날을 빼고는 유급 휴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네. 그 이전에 이제 많은 비판들이 있었죠. 그러면 왜냐하면 기업 규모가 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휴일 다 쉬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건 사규를 통해 가지고 한 거예요. 단체백이 됐던 취업규칙을 통해 다 했던 기업 규모들이 많고 여력이 되니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우리 소위 말하는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유급휴일로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기업 규모가 큰 데들 같은 경우에는 큰 데 다니는 근로자들은 그 공휴일날 다 쉬고 돈을 또 받는데 기업 규모가 작은 조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날 근무에도 100%밖에 못 받고 놀면은 아예 돈을 못 받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차별적인 부분들을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인 부분들을 좀 그 완화하자라고 하는 면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거고 작년에 그런 개정이 된 건가요? 예,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이상 사업장이거나 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들이 전면적으로 적용됐고요. 네. 동일하게. 그리고 올해는 30인부터 300인까지 사업장. 내년부터는 5인부터 그 30인 미만 사업장. 안타깝게도 이 코너에서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공휴일에 관련한 개정 법률도 5인 미만 사업자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런 법정 공휴일에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뭐 쉬게 근무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요? 근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휴일 근로수당이 휴일수당. 아니라 네. 100%만 주면 되는 거죠. 이게 그 공휴일에 관련한 부분들이 올해 내년까지 이제 쭉 다 바뀌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체 휴일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휴일이 기존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바뀌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딱 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하고 근로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 달에는 빨간 날이라고 하는 게 며칠 있으니까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이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9개네요. 그러니까 9일이니까 9일을 알아서 쉬어라, 근로자들끼리. 네. 자기네들끼리 이제 스케줄을 쫙 짜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9일을 쉴 수 있는데 3월달 말에 쫙 몰아가지고 9일을 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이제 휴일 대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네. 예, 우리 대휴라고 많이 얘기하죠. 휴일 대체. 이 대휴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특별하게 제한이 없었어요. 근로자들하고 사용자 간에 사전에 합의를 해서 대체될 휴일을 지정을 하거나 뭐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하면 괜찮았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휴일 대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뭐 몇 인 이상 조건이 네. 있습니까? 네. 그럼 몇 인 이상? 그러니까 주휴일 관련한 부분들은 5인 이상 사업장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건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휴일 대체 관련한 부분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된다고 봐야겠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휴일 대체를 하는데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 없이 했다라고 하면 휴일 대체라고 하는 건 휴일과 평일을 100대 100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3일절 같은 경우 법정 네. 공휴일인데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주에 내가 뭐 쉬고 싶은 날 하나 선택을 해서 그렇죠. 쉴 1일 수 날 있는 근무를 것은 이제 하고 대체 근무. 내일 네. 4일 날 쉰다라고 네. 하면 이건 100대 100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 없이 이거를 사실 하면 현행 법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이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적용이 안 되나요? 따로 대표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서면 계약을 또 예.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다양한 어떤 근로시간 유연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연 제도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사장님이 임의로 근로 시간을 바꾸거나 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던가 이런 회사한테 유리한 제도란 말이에요. 네. 그 유리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근로자한테 개별적으로 제한을 하고 하는 건 개별 근로자하고 사장님 간에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아무래도 의사가 갑이겠죠. 네, 네. 강제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강제를 하는 부분들, 사실상 강제하는 부분들을 그나마 좀 제어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휴일 대체 제도도 작년에 그 휴일 대체 제도를 하시려면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도록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 잘 모르세요. 근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기존처럼 해왔던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력 안에 있는 빨간 달이 요번 달에 며칠이니까 알아서 이렇게 쭉 근무 스케줄 짜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휴일을 바꾸는 형태들인 거죠. 이게 기존의 방식인데 작년부터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 없이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아까 예를 들었던 우리가 1일 날 근무를 하는 대신에 4일 날 쉬었어. 네. 그러니까 1일은 그 평일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휴일 대체를 하면 4일이 1일로 오고 1일이 4일로 가는 대신에 그렇죠. 그런데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 없이 이렇게 했다면 1일 날 근무하고는 휴일 근무잖아요. 150%를 줘야 되는 그렇죠. 근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합의 없이 했다면 1일날 근무를 하고 4일날 바꿨다고 하더라도 50%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남는 거죠.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서면 근로계약서 아니 근로계약서로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 지금 근로자들이 뭐 10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을 근로자 대표로 근로자들이 선임을 하고 네. 그 근로자들 선임된 근로자 대표하고 사장님이 휴일 대체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서면 합의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거나 하면 네. 과반수 이상이다. 그 노동조합이. 그러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하고 합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네. 뭐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이렇게 뭐 5인 미만, 10인 미만 영세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실 이게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고 하는 양식이 법정 양식이 있냐? 없습니다. 그럼 수시로 좀 뭐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인터넷을 좀 뭐 이렇게 네. 검색을 근로자 뭐 네. 개정법이 있는지 좀 네. 찾아봐야 쉽지가 않아요. 이게. 특히나 그 많은 법률 중에서 이 노동관계법이 제일 빠르게 변화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도 그 여성 근로자라든가 모성보호 관련한 조항들은 해마다 바뀌거든요. 요즘 많이 또 여성 근로자 네. 대변의 입장에서 뭐 휴일도 그렇고 출산 휴가도 그렇고 많이 좀 올해 바뀌었죠.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도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분할해서 2회로 또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분할해서 2회 1년에? 네. 그러니까 분할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육아휴직 대신에 네. 근로시간 단축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확대됐어요. 횟수도 분할해서 쓸 수 있는 횟수도 확대됐고. 그리고 가족돌봄 휴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소개해드렸었죠. 네. 근데 그것도 그 휴직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휴가처럼 1년에 그럼 며칠까지? 10일까지 쓸 수 있어요. 10일까지. 네. 작년에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작년부터 또 새롭게 바뀌었던 부분들이고 추세가 그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 정책적 기조 때문에 모성보호 조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가정적인 측면에 대한 휴가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원들도 굉장히 많이 좀 강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주는 지원금 제도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강화된 측면도 근데 그런 것도 사업자 수하고 또 연관이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대부분 여성 관련 조항들은 네.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예. 다음에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요즘에 근로자들 50 몇 시간? 54시간 52시간. 그거. 예. 그거 넘어서 월급이 좀 작아졌다고 막 투덜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네네. 예, 더 일을 해도 못하게 하고, 네.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은 250은 먹고 살지만, 애기들 있고 그러면 250을 못 먹고 산다고 막 투덜대는데, 네네. 10시 이후에 그거는 1.5배 그런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하루에는 8시간, 예. 일주 단위로는 40시간. 이게 법정 기준 시간이에요. 예. 근데 이걸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쭉 근무를 하면 40시간 이미 채워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토요일 날 또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토요일 날 4시간 근무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록 하루에 8시간 안쪽으로 근무를 한 거지만 주 단위로 보면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연장 근로라고 해서 이거는 법정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을 해라라고 해서 연장 근로 수당으로서 1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마찬가지 논리로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간, 6시 야간 시간대, 새벽 시간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이 야간 시간대에는 생리적으로는 잠을 자는 게 맞잖아요. 그 시간에는. 네. 그러니까 남들 잘 때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더 육체적인 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근무를 하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라라고 해서 그때 또 50% 가산해서 줘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논리로 휴일날 일요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우리가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를 하면 남들 쉴 때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 쉴 때 근무를 하니까 더 피로가 쌓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더 처우를 좋게 줘라 해서 50%를 더 가산해 줘야 됩니다. 즉 하루에 8시간 내지는 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연장 근무도 힘드니까 50%더 주고 야간에 남들 잘 때 근무하는 게 힘드니까 그때도 50%더 주고 휴일날 근무하는 경우도 더 힘드니까 50%더 줘라라고 하는 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제도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안타깝게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던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연장 근로든 아니면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든 휴일날 근무하는 것이든 똑같이 100%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병폐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그래도 뭐 300이 넘어서 애들 교육시키고 괜찮은데 이제는 무조건 안 시킨대요. 52시간을 넘을 수가 없는 건가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아닙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셔도 법적 문제는 없고요. 네. 5인 이상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계적으로 적용되긴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내년 정도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52시간 연장 근로 한도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52시간 일주일에 근무를 52시간 넘기면 안 됩니다. 즉 40시간 근무시켰다고 하는 게 법정 기준 시간이면 거기서 플러스로 해서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무가 가능한 거예요. 주에. 예. 근데 야간이나 휴일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간 근무는 의미가 없고요. 네. 휴일날 근무도 연장으로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일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가능 시간은 12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야간이 들어갈지 아니면 뭐 휴일이 또 들어갈지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주 단위로 해서 최대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 그러니까 즉 법정 기준에서 40시간 하고 플러스하면 최대 52시간이 되는 거고요. 올해 이제 7월 1일부터는 전면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워낙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가 만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52시간 제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시간의 수당으로 그나마 이제 보수가 적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나마 이제 조금 더 받고 싶은데 이런 제한이 있으면 더 벌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좀 생기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경영계 쪽에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노동계 쪽에서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쪽에서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좀 상충되긴 하지만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52시간으로 가면서 근로자들이 유출되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급을 높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관련한 부분들을 높이려고 했는데 기업계 쪽에서 반대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막혔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좀 선택지로 하면 안 될까요? 많이들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더 한 푼이라도 벌고 싶은데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제도만 하더라도 최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최저 기준이 아니라 이게 표준 기준이 돼버렸어요. 많은 데에서는. 요만큼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근데 사실 그렇게 그거 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살기가 쉽지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원금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해서 지원금 제도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오늘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공단 원주지부 김기애 지부장 모시고 국민연금 관련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